조금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법사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오후 3시 반쯤에 출국 금지 조치했다. 그리고 그 신청은 공수처와 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 왔다. 그리고 뒤이어서 공수처에서도 입장을 냈고요. 이렇게 우리가 출국 금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승인했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옥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내란 혐의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출국 금지 수사가 좀 빨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사도 빨라질 수 있겠지만 범죄 수사를 위해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라고 보여질 여지도 있는 게 이게 이제 출입국관리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4조 2항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뭐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와 같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서 출국 금지를 갖다가 하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공수처, 검찰, 경찰 다 출국 금지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공수처에서 이게 법무부에서 그 승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공수처에 대해서만 승인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검찰, 경찰 다 종합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그 출국이 그 적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서 출국 금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이요. 대통령의 출국 금지와 또 구속 수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오전 국수본에서 윤석열 씨도 출국 금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서로 지금 출국 금지라든가 이런 것도 경쟁이 붙을 수 있는데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하고 해외 도피를 하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어요. 계좌 동결 같이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하세요. 일단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윤석열 피의자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한 달 안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데 말을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남의 사건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까?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공수처장이 내란죄의 수괴라는 표현을 썼군요. 설주현 변호사님. 네. 통상적으로 출국 금지는요. 지금 앞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한다고 수사기관이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닌가 보죠? 네, 그렇죠. 모든 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피의자의 어떤 상황, 그다음에 범죄의 종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출국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한 경우에만 그것을 받아들여 주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수사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법무부는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청구를 할 때는 그런 우려 사항을 적은 것들을 충분히 소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 받아주지만은 뭐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우리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암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국민 여러분이 많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발장의 접수 이후 신속하게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최범 위원님. 지금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대통령 역시
요건에 맞으면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긴급 체포에는 요건이 있죠. 그 뭐 법률적인 그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자,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긴급 체포는 그 긴급 체포 자체만으로 뭐 영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나중에 영장을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긴급히 체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내란죄 혐의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냥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긴급 체포까지 해야 할 요건이 있느냐?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 회의적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국수본 본부장이 얘기한 거는 그냥 그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일반론적인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요건에 맞으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요건을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야당이 아닌 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대통령이 과연 긴급 체포를 해야 할 정도의 그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거는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뭐 하게 되면 하는 건데 일반 잡범도 아닌데 그걸 긴급 체포라고 하는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대통령에까지 그걸 적용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봤지만 당시에 뭐 분위기가요. 사회 분위기가 팩트와 주장이 이렇게 혼재돼 가지고 마치 모두가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이건 팩트다. 이걸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긴급 체포 얘기가 경찰에서 나왔어요. 그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긴급 체포 요건은요. 일단은 피의자가 그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처음이고요.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중에 그 두 가지가 인정이 되면 예컨대 이제 범죄 혐의 상당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여기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되는 건데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최병묵 그 편집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도망갈 염려가 없겠죠. 뭐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뭐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권한을 며칠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라고 누가 단정을 할 것인가? 더군다나 내란죄는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형량이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그 형법에 나오거든요. 우두머리는 형량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뭐 부안해동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혐의가 인정이 되면 우두머리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으로 그 추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 검찰이든 경찰이든 긴급 체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